여러분 프린트 14페이지 한옥의 배치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공간 배치는 상류주택이 신분제도 영향으로 상의 공간이 상하로 구분되고 내외 사상으로 인해서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안의 공간이 남자들이 사용하는 밖의 공간이랑 구분이 되고요. 그럼 또 조상 숭배 의식이 정착됨에 따라서 사당 같은 그런 의례 공간이 집안의 한 구성 요소로 자리하는 등 그런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자, 한옥의 구조와 배치 볼게요. 자, 한옥의 배치는 얘들아 이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보면 안채는 누가 이거 하는 곳일까요? 안채. 여성. 맞아. 혹시 너네 사극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안방마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방마님? 못 들어봤어요? 마님은 어디에 지낸다? 안방, 안채에 지낸다. 그치? 그래서 안채를 보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할까? 제일 안쪽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집 가장 안쪽에 배치를 하고요. 부엌과 가깝게 배치해서 여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 어른들은 어디서 지낼까요? 사랑채라는 곳에서 지내요. 그래서 비교적 외부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고요. 남성의 거실, 서재, 접객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대문 바로 옆에 행랑채라는 곳이 또 있어. 행랑채는 뭐 하는 곳일까? 노비들의 거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행랑 마당을 끼고 있고 노비들의 거처 또는 마구간, 창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사당을 두었죠. 그래서 얘들아 이제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일단 이제 안채는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지. 여기가 대문이잖아. 그래서 대문에서 제일 안쪽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문 바로 옆에 있는 게 행랑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사랑채. 그다음에 저 뒤에는 이제 사당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산웅공상이라고 해서 직업에 따라서 사회 계급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몸을 사용하거나 바쁘게 움직이는 일은 좀 천하다고 여겨서 양반들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사진 봤듯이 양반집 구조 같은 걸 보면 부족한 그런 운동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채라는 단위로 공간을 나눴어요. 그렇죠? 안채, 사랑채, 행랑채,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대돌과 계단의 폭과 높이를 다 다르게 해서 움직임을 최대한 많게 했대요. 또 문을 열면 하나의 액자 형태로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선체로 또는 앉아있는 상태로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즐기고 사색을 취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움직임이 많은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은 아마 밥상을 나르기 위해, 그리고 또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수많은 턱을 넘고 기단을 넘고, 그죠? 그리고 또 창이나 문만 열리면 다 트여 있잖아요, 한옥집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늘 그런 주인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다가 이런 신분 계층이 사라진 근대에 들어서는 한옥이 이렇게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좀 단순해졌죠. 자, 두 번째 한옥의 특징과 우수성 볼게요. 얘들아, 한옥의 특징과 우수성. 자, 그 중에 첫 번째 특징.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계속 겹치거나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지붕과 처마예요. 지붕과 처마. 얘들아, 처마. 우리 프린트 12페이지에 처마 한번 그림 봐봐, 얘들아. 처마가 어디야? 처마가 어디예요?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일부. 이렇게 얘들아 튀어나가 있는 부분이 처마야, 그치? 네. 자, 이 처마의 각도, 이게 지면에서부터 각을 쟀을 때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얘들아 봐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여름에는요, 해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남중 고도가 여름에는 한 75도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여름의 태양빛은 이 처마가 적절하게 딱 막아줘. 그치? 딱 막아줘. 그래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겨울에는 어때?
겨울에는 이제 해 고도가 낮아지잖아. 이때는 해가 깊숙이 집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충분히 보온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 처마다. 그치? 자, 그래서 처마를 보면요.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요. 겨울에는 기와 지붕과 함께 방 안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단열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지붕과 처마의 곡선미. 곡선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예쁘지 않아? 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 그치? 짱이다. 처마. 와 너무 이뻐요. 멋있다. 와. 대박인데? 자, 얘들아, 처마 사진을 한번 봐봐. 우리가 한복할 때도 그랬지만 한복할 때도 얘들아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했잖아. 근데 지금 딱 이 한옥도 어때 보여? 직선과 곡선이라고 그치. 기둥. 이야. 기둥이라든지 보 이런 곳은 직선. 그치. 그리고 처마는 곡선. 이렇게 얘들아 한옥도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기단이죠. 동그라미 2번 기단. 승수야, 선생님 녹음 중인데. 자, 편집 안 할 거야, 이 부분. 그냥 나갈 거야. 자, 2번 기단이에요, 기단. 자, 기단. 바닥에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얘들아 땅으로 올라오는 뭘 막는다? 습기. 그 다음에 벌레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얘들아 기단은 이제 뭘로 만들어? 기단은 돌로 만들지, 그치? 그래서 바닥에다가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돌을 쌓아서 몇 겹을 쌓아서 지면으로부터 올려서 집을 지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대청마루. 대청마루죠. 대청마루는 뭐였어? 대청마루가 거실 같은 거. 대청마루는 얘들아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앞뒤가 뚫려 있는 바람이 잘 통하는 더위를 식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쵸? 그래서 마주보는 문을 열어두면 앞마당의 더운 공기와 뒤뜰의 서늘한 공기 대류 현상에 의해서 통풍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자, 네 번째 창과 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바뀌고 있죠.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 설명을 또 보충하고 이러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창과 문을 볼게요. 자, 창과 문에는 창호지를 발랐죠. 이 창호지는요, 습도도 조절해주고요, 단열 효과, 통풍 효과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방에 들어오는 빛을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유리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빛을 다 통과시켜서 집안을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해주지만 단점이 뭐죠? 네, 기밀성이 높아요. 기밀성. 네.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 한 점, 뭐 공기 하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커튼을 달지 않으면 또 눈이 부신 그런 단점이 있죠. 자, 또 나무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빛과 공기를 다 차단해서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주죠. 자, 근데 이렇게 창호지, 한지를 바른 그런 창과 문은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빛과 공기를 적당히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들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계속 방 안으로 흘러들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쾌적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창살 볼게요. 자, 창살 같은 경우에는 황금 비율 선생님이 이거 1학년 1반 2반 수업할 때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게 1대 1.6 얼마 이런 비율이에요. 자, 이런 황금 비율에 따른 디자인 원리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완벽한 비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5번째 자연 재료. 네. 한옥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집이에요. 그쵸? 그래서 흙이나 돌, 나무 같은 걸로 벽을 만들고 뭐 갈대로 지붕을 만드는 이렇게 정말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단이나 계단은 돌을 사용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둥, 석가래, 문, 마루는 나무를 사용했고요. 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쵸? 황토, 흙벽 같은 걸 사용을 했죠. 집과 흙을 섞은 그런 흙벽. 자, 이런 특히 황토, 흙벽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에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고 단열 효과를 높이는 기능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창과 바닥은 나무로 만든 한지. 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지를 깐 다음에 위에 콩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기름을 발라서 우리 한옥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반들반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햇빛이 반사가 돼서 반사광에 의해서 내부를 더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방수 효과도 있죠. 자, 이게 지금 황금 비율이 적용된 창살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은 온돌입니다. 온돌. 자, 우리 온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과학을 집대성한 독창적이고도 과학적인 그런 주거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발생하는 열기를 건물 아래쪽에 구드장, 우리 뒤에 가면 온돌의 구조 더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일단 설명만 들으세요. 그 열기를 건물 아래쪽에 구드장으로 통과하게 해서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전통 난방 방식을 우리가 온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돌의 특징은 바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굉장히 열 효율이 높은 난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이용해 만든 집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 등 모두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와집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옥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으로 현대 건축물들이 생기면서 대부분 헐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한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한옥은 겉보기엔 그저 생활하기에 좀 불편하고 고리타분한 옛날집 같이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과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옥은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이나 양옥과 달리 높은 기단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인데 기단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면 지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처마도 매우 과학적이다. 이 처마는 차양 역할을 해 마루나 방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게 된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늘진 집 내부와 뜨겁게 달궈진 마당의 온도차로 인해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옥을 만드는 재료들 또한 자연 본연의 것으로 한옥이 자연적인 집으로 불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한옥의 뼈대는 목재를 이용해 세우는데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된 현대 건축물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멘트나 콘크리트 대신 사용되는 황토는 단열성이 무척 좋아서 여름에는 열을 막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우수한 보온 효과를 제공한다. 또 습기와 열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환경 여건에 따라 보관하거나 방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창호지로 만든 창은 유리창보다 따뜻한 기운을 품어 겨울철에 높은 보온 효과를 가지며 반투명의 한지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한풀 꺾어주어 은은한 조명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옥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구들장이 데워지는 장치로 다른 나라의 어떤 난방 장치보다도 효과가 탁월한 우리 고유의 난방 구조다. 온돌의 구조는 크게 아궁이와 추결 장소인 고래 그리고 굴뚝으로 구성된다. 아궁이에 장작이나 나뭇잎 등을 이용해 불을 지피면 열기가 고래를 통하게 되고 고래 위에 있는 구들장이 데워지면 방바닥과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뜨거워진 구들장은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을 데우고 추결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한옥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편리하게 개조된 한옥들도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옥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음은 한옥의 특징과 우수성에서 우리 한옥의 우수성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또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 비슷하고 다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한옥의 우수성 첫 번째는 과학적, 기술적 우수성이죠. 한옥은 태양의 움직임이라든지 조도, 바람과 공기의 대류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된 주거 형태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집을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집의 방향을 지었고요. 태양의 움직임과 고도를 이용한 처마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바람과 공기의 대류를 어떻게 이용을 했죠? 자, 우리가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렇게 통풍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자형, 기역자형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서 단열과 보온 효과를 주기 위해서 미음자형 겹집 구조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앞마당은 비워놔서 뒷산의 그런 차가운 공기가 집으로 통과해서 마당으로 대류하도록 설계해서 여름의 더위를 극복한 것도 바람과 공기의 대류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청마루와 방의 창호를 개폐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변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전도와 대류는 이제 온돌을 볼 수가 있겠죠. 온돌. 자, 여러분, 학계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가장 오래된 온돌의 유적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발견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돌의 역사에서는 이제 북쪽에 위치한 부여와 고구려에서 맨 처음 온돌이 발명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의 시작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거쳐서 부여와 고구려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열의 전도와 대류를 이용한 거 온돌, 아랫목에서 윗목으로부터의 열 전도와 그리고 열의 효과적인 대류를 이용했다. 자, 여러분, 프린트 15페이지에 있는 온돌의 구조와 역할 다시 한번 읽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온돌의 장점 그리고 단점. 우리가 온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미학적 우수성 볼게요. 두 번째, 미학적 우수성. 자, 한옥의 처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곡선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옥의 처마 곡선은 버선코라든지 아니면 한복 저고리 소매같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곡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름답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분산시키는 그런 공학적인 원리도 숨어 있다고 해요. 한옥의 창과 문은 하나의 액자가 돼서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들, 산, 강 이런 한 폭의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옥에는 그 창살뿐만이 아니라 이 한옥 곳곳에 황금 비율의 원리가 적용돼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우수성이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한옥을 만들 때 황토, 집, 나무, 돌, 한지 이런 자연 재료를 이용했다. 그래서 자연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생활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자, 밑에 보면 프린트 밑에 보면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와집은 다 알죠? 기와로 지붕을 이은 집을 기와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찰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가마에다 구워서 도자기처럼 구워내는 그게 이제 기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검은색 기와를 많이 썼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그 검은 기와 위에다가 겉에다가 파란 유약을 바른 그런 청기와로 지붕을 이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초가집은 다 알죠? 예, 초가집은 볏집, 뭐 밀집, 갈대 이런 것들로 지붕을 이은 집이죠. 그래서 초가집 같은 경우에 되게 생각보다 단열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근데 대신 이제 그 썩기가 쉽기 때문에 한두 해 지날 때마다 이 위에 걸 다 걷어내고 다시 바꿔주고 이런 불편이 좀 따른다고 해요. 이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선사시대에 집이 생겼을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에 있는 너와집 있잖아요. 이 너와집은 그 강원도에서는 뭐 능해집, 느해집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그 집과는 다르게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렸어요. 나무 조각. 그래서 너와는 이제 참나무를 얇게 쪼개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쪼개서 얹기도 하고 초가 지붕을 이을 때는 이렇게 흙을 깔아서 하는데 너와 지붕을 이을 때는 그냥 바로 너와를 잇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지붕 위쪽으로 겹쳐 이어나가면서 다 깔면 그 위에다 돌이라든지 아니면 통나무 같은 걸 얹어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끔 이렇게 한 게 너와 집이고요. 자, 굴피집은 너와 집이랑 비슷한데 그 나무 너를 올린 너와 집과는 다르게 그 지붕을 뭐 굴피나무, 상수리나무, 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얹은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와조차도 구하기 힘들 때 이제 이런 굴피집을 많이 지은 거죠. 굴피나무의 껍질은 그 코르크 알죠? 코르크 와인 뚜껑, 와인 막는 거 코르크. 그거랑 비슷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고 가볍고 단열성은 좋은데 대신에 이제 습도에 따라서 팽창, 수축 이런 것들이 커서 건조하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수축을 하고 또 비가 오기 전에 습해지면 금방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방수성, 통풍은 좋지만 건조한 겨울철에는 수축해서 틈새가 생겨서 보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귀틀집 같은 경우에는 큰 통나무, 이게 사진 딱 보면 통나무 하나가 길게 이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통나무를 그 우물정자 모양으로 층층이 맞춰서 얹고 그 사이를 흙으로 메워서 지은 집을 귀틀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자, 프린트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마지막 4번 건강학적 우수성. 한옥의 건강학적 우수성 우리가 크게 온돌과 뭐 흙바닥, 흙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온돌 같은 경우에는 왜 아궁이에서 뗀 불로 아랫목을 데우고 그 열이 차차 윗목에 이르러서 전체를 난방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장치잖아요. 온돌의 큰 장점은 바로 뭐다? 두 한족 열. 즉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인체가 건강하다는 그런 의학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윗목 쪽에 머리를 두고 그다음에 아랫목 쪽에는 발을 두고 잠을 청하면 인체의 순환과 흐름이 발라서 건강에 이롭다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흙바닥과 흙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 한 내용이죠. 바깥과 안의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습기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학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황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원적외선을 발산을 해서 해독작용을 하는 역할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옥의 우수성을
과학적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미학적인 우수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우수성, 마지막으로 건강학적인 우수성까지 4가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 프린트 이어서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 주거 형태, 그리고 마지막 친환경적인 주생활 실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